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깡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내가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 그리고 나의 서류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7년간 정말 많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합격을 도와드렸고요. 이분들이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케이스, 그리고 이직을 하는 케이스들도 옆에서 계속 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요, 대학원과 대기업 취업이 같이 입사가 보장이 되는 계약학과가 생겼다 보니 이런 학과들은 대학원 서류뿐만 아니라 기업 자기소개서를 별도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한 이런 대기업 혹은 취업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내용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과거 4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기업에 취업을 합격했던 이력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서류에 있어서도 모두 합격을 했으며,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제 동문회에 가서 매년 취업 자기소개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 오늘 1편, 2편에 나눠서 말씀드리는 취업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여러분 조언은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도 핵심적인 내용을 드리는 내용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학벌적인 부분, 스펙적인 부분, 경력적인 부분들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에 그런 분들한테도 자소서를 쓰실 때 똑같은 논리로 적용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서류를 평가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하는 사람이 단순히 인사팀에 관련된 직원분만 평가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른 유튜브 혹은 정보들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그리고 지원하는 직무에, 그거에 관련된 부서의 관계자분들, 부장님일 수도 있고 본부장님일 수도 있고 심지어 과장님일 수도 있고 이러한 팀원일 수도 있고, 내가 지원하는 부서의 사람들까지도 나의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인사팀의 사람들한테만 나의 서류가 간다라고 봤을 땐 내가 지원하는 직무의 실무적인 분들이 보는 것과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요즘은 내가 지원하는 직무의 부서 사람들도 볼 수 있다 라는 전제 하에서 다음에 4가지를 반드시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명심할 것은요, 이러한 평가관들은요, 여러분들의 서류에서 직무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즉, 요즘 신입인데도 다들 이런 중고 신입도 많고요, 다양한 인턴 경험을 통해서 다들 경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런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해당 A라는 부서에 바로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직무 능력이 없이 그냥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혹은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만 어필을 한다고 하면 실제 회사는 빠르게 와서 일을 해야 될 사람, 그리고 혹은 다른 경쟁자들은 이미 이 직무 능력이 연관이 되어서 바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담아 주실 땐 내가 지원하는 부서 분야와 직무 능력이 연관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 능력을 어필을 하기 위해선 가장 좋은 건 저는 인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인턴을 한 건 좋지만요, 사실 대기업 인턴은 더더욱 적게 뽑고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IT 스타트업도 많이 있잖아요. 만약 그런 어른들이 계시는 중소기업에 가서 인턴을 하는 게 내가 별로라고 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있는 IT 스타트업에 가셔서 인턴으로라도 일을 하셔서요, 거기에 대한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쌓아서 직무 능력에 대한 어필로 연관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업무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업무 태도라고 하는 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얼만큼 책임감을 갖고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즉 업무 태도에 대한 이런 자세를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자소서에 담으실 때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입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직장 상사가 어떤 업무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업무를 줄 때 신입의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그냥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책임감을 갖고, 이 책임감이라는 건요, 기일의 연관성이라도 연관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성. 이 구체성이라는 건요, 업무를 100이라는 거를 시켰을 때 100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필요한 다른 문헌 자료조사 혹은 다른 데이터적 통계적 수치를 활용을 해서 120%의 일, 열정과 이런 구체성인 거를 담는 업무 태도를 자기소개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소개에 어떻게 담가지는지는요, 제가 뒷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함께 일하고 싶은 인성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우리가 일을 할 때 개인주의적인 것도 많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업무만 하고 다른 사람과의 업무 협업은 크게 생각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게 될 때는요, 나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서만 하더라도 나의 직속 상관 혹은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최근에는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의 일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나의 일이 끝나면 다른 동료, 왜냐면 그 동료가 하는 일도 결국 우리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위한 거잖아요. 그 다른 동료의 업무에 대해서도 내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태도를 담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일 것 같아요. 요즘 아무래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고, 특히 2년, 1년 일하고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6개월 혹은 1년 신입사원을 이렇게 키워놓고서 바로 일을 할 만하면 2년 차에 어딘가 이직을 한다는 건 회사 입장에선 상당히 리소스 낭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신입사원을 덜 뽑고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경력직을 뽑자라는 이런 기업들의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것도 사실은 이직과 퇴사율이 매우 높아서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지원을 하던 혹은 경력으로 지원을 하던 여러분들의 서류에는 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천년만년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 이거는 사실 거짓말이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나의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특히 이 업무에 있어서는, 특히 이 롤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상당한 입지가 있는 만큼 같이 성장하면서 이 회사에 일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요, 적어도 이 사람이 6개월 일하고 나가지는 않잖아요. 이 회사가 이 분야에서 가장 선두적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회사가 더더욱 앞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직원분도 같이 성장을 할 거니까 이 사람은 결국 단기간에 퇴사하는 게 아니라 이 성장을 충족을 시켜주면 이 회사에서 계속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이 서류에 이런 로열티에 대한 부분도 함께, 그리고 무조건적인 로열티가 아니라 나의 성장은 이 회사의 성장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서류에 같이 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인사이트로 우리를 보는지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자기소개서를 실제로 쓸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5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깡쌤이었습니다.